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말이야, 이 사람은 힘으로 제압해야 돼. 말이 안 통해. 힘으로 제압해야 돼. 자, 김민지 기자, 윤석열은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얘기들을 검찰을 향해서 이제 날을 세워왔는데 이번에는 공세 수위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아니 원래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장관을 고발을 하고 이러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을 하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되겠죠. 고발이 왔죠. 그러면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지휘를 해야 돼. 이건 수사감이 아니야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예.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럼 사표내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표받을 사유가 돼요. 아니 저는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해요. 네, 유시민 이사장 매우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추미애 인사권 행사에 한국당이 고발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할 텐데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수사하지 말라는 지휘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무정부 상태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우리 이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글쎄요. 힘으로 제압하면 다른 분은 총장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힘으로 제압이 될 것 같습니까? 검찰청은 전체가 다 검사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혹시나 검찰총장이 그렇지도 않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지도 않겠지만 과거에 조국이 아까 조직적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 절대 사표 내지 마라. 과거 정부에서. 그 말 따라서 사표를 안 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사표를 혹시나 낸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혹시나 가정법상에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가 어쨌든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에 똑같이 발생 안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검찰청 전체를 적폐 대상 내지는 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원래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처럼 선의를 가지고 봐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힘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오히려 엑스맨이라 그럴까요? 얼마 전에 엑스맨 이야기도 나왔는데 혹시 절대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이른바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아, 직권남용의 교사범. 우리가 시계를 몇 년 전으로 돌려보세요. 예전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체육장관 실에서 이제 노태학 국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을 찍어서 뭐라고 했다고 하죠?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지휘계통을 해서 그 당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이 됐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그것이 유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 장관이 예전에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어떻게 보면 울산의 시장 어떤 선거와 관련되는 해서 실무자가 불려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권을 대가지고 장관이 검찰청장 불러서 그거 수사하지 말아요 하면은 자기가 조사를 받을 대상 내지 자기의 직권과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실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힘으로 제압하라는 것은 직권남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어떻게 이런 형법에 위반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화가 많이 나셨어요. 김 교수님. 화내지 마시고. 직권남용 교사죄가 되려면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밖에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직권남용 교사죄가 된다 그러면 저도 누구한테나 대통령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사장 정도는 충분히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그냥 사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과대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2004년으로의 어떤 트라우마가 연결돼 있다고 봐요. 이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많이 부여했는데 예. 그게 이제 검찰과의 대화 그 장면 기억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기억나죠. 예. 그런 장면들이 검찰은 결국에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이 저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과 요즘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사람 감 잡으셨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 김민지 기자, 유시민 이사장이 진 교수를 뭐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진 교수 오랫동안 동지였다가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이제 뭐 두 사람 의견이 나뉘고 있잖아요. 갈등을 빚던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이요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별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이별에도요. 그 작별을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비극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 교수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은 제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자,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한 시기에 같이 길을 걷다가 다음 갈림길에서 서로 헤어질 갈랐을 때. 때 그때 어떻게 작별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의 영상, 동영상도 보고 내가 썼던 글도 보고 그 영상과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거리를 좀 두고 성찰해 봤으면 해요. 진 교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참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좀 짠하네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헤어지자라고 얘기하자 진중권 교수는 아니요, 우리 더 만납시다 이랬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진중권과 최대한 우리 존중하면서 빠이빠이 작별을 고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아니요, 그럴수록 우린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합니다. 자주 뵈어요.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했습니다. 유시민 당신은 친문 진영의 청부업자로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헤어지자, 더 만나자 이런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막 인사들을 쫙쫙쫙쫙 영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근데 김민지 기자, 어제 5번째로 민주당에 영입된 인사 좀 논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영환 씨라고요. 전 소방관 출신이고 30대 청년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오늘 또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세워나온 정보로 인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하게 부풀려서 국민에게 불신과 그런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걸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 시대에 동시대에 공부해온 학생이었고 다만 그 당시의 대학 진학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 당시 모든 학부모들의 관행이었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물론 잘못했다고는 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의 기준을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다시 뭐 당시 뭐 조국 전 장관의 태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오영환 이 청년 영입 인사의 발언이 과연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느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환 그러니까 5번째 민주당 영입 인사고 전 소방관이고 나이가 올해 31살입니다. 젊은이죠, 젊은이. 근데 이제 조국 자녀 입시 의혹은 모든 학부모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 교수님도 학부모시고 부모시잖아요. 그러면 오영환 씨 말에 동의가 됐어요? 모두 조국 자녀 입시 의혹은 모든 학부모의 관행이었다? 오영환 씨 얘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나 그 당시나
누가 이 예컨대 무슨 확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위조합니까? 그런 것들은 위법한 것이고 법적인 어떤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지금 이분이 영입한 그 배경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즉 예. 지금 30살의 어떤 청년을 민주당이 영입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주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주는 가치, 즉 공정성이라든가 시대적 화두들, 뭐 이분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같이 나누겠다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예. 그와는 매우 동떨어진 진영 논리로 이런 얘기들을 접근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미래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보다 더 자신의 어떤 정치의 철학, 상, 뭐 이런 것에 근간을 두고 좀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남자 잡으려다, 이 남자 이러다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남자는 20대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엑스맨이 너무 일찍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네요. 영입돼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하튼 잘하고 계십니다. 땡큐, 화이팅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약간 비판의 목소리, 하태경 대표, 김정하 대변인 이런 워딩을 쏟아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그 오영환 전 소방관이 굉장히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세 가지 존재를 모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언급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새어나오는 정보, 하하. 모든 학부모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 이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한 보도, 결국 검찰이 내부적인 정보를 빼돌렸다고 해서 검사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하했고, 예. 그 당시 모든 것과는 모든 학부모들, 그 당시에 이 30대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을 사실상 모독을 했고, 나아가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했다는 언론인들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했는데 그럴 것이다. 본인들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영환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젊은인데, 오영환 씨, 그죠? 굉장히 아까 사진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 31살 젊은이의 글쎄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